가이드라인은 지침으로, 인프라라는 말은 기반으로, 무인은 손도장으로 바꾸고요. 수봉은 징수로, 개폐라는 말은 개정 또는 폐지로 바뀐다고 합니다. 모두 법률 용어들이죠. 일본식 용어나 외국어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법률 용어는 우리나라 말인가 싶을 정도로 어려워요.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그나마 나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알 수 없는 말들이 가득한데요. 오랜 시간 몸에 밴 만큼 또 오랜 시간 공들여서 우리 글과 말을 온전하게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574도를 맞은 한글날이고요. 여기는 정호의 희망곡, 저는 목서윤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 정호의 희망곡, 오늘은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으로 시작해봤어요. 우리 법률 용어뿐만 아니라 요즘에 청소년들이 쓰는 말 들어보면요, 정말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우리말인 것 같기는 하면서도 왜 이렇게 줄여서 쓴대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세대 차이 간의 그 쓰는 용어나 말이 정말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SNS상 쓰는 말 그리고 현실에서 쓰는 말이 좀 달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친구들이 그냥 SNS에서 하는 말 그대로 일상에서도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또래들의 문화니까 그런가 보다 괜찮겠지 싶다가도 아니 저들이 그대로 잘하면 이런 식으로 굳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한편으론 됩니다. 저도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명감을 갖고 가능하면 바른 우리말, 고운 우리말 많이 쓰려고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생활 속에 배어있는 외래어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줄임말도 편하게 쓰고 또 잘못된 표현이지만 굳어있는 표현들도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그저 쉬는 날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제 쉬는 날로 지정이 된 만큼 자녀분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한글 관련 영화, 말모이 이런 것 있잖아요. 찾아보신다든가 그러면서 한 번은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호의 희망곡, 오늘도 설레는 2시간 함께해 주세요. 정호의 희망곡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조금 전에는 세븐틴의 예쁘다 들으셨어요. 네, 오늘 정호의 희망곡은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소개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3부에서는 우리 수요일 날 만나는 김지훈 변호사와 함께 법률 시간 가져보는 2판, 4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휴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이미 어디론가 떠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연휴 소식 전해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는 샵 1991번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또 카카오톡 전주 MBC2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안치환의 노래 이번에 들어볼게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열쇠는 그 나라 국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다. 오늘 정의 한 줄 생각은 국어학자인 주시경 선생님의 말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고유의 말과 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이죠. 일제강점기 때에도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말과 글은 최후까지도 지켜내야 하는 민족의 정체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소중한 한글인데 우리가 조금은 너무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줄여도 너무 줄인 줄임말, 신조어들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글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각의 나를 잊지 말아요 들으셨습니다.
한글날 정오의 희망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엔 장나라의 노래 그게 정말이니 띄워드립니다. MBC FM for you. FM for you. 99.1. 음악의 또 다른 이름 MBC FM4U. 이번에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혜진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분은 편지로 저희 방송국에 직접 발송을 해주셨는데 편지를 좀 늦게 저희가 받았나 봐요. 장마가 막을 내리고 무더위가 시작하니 이상하게 입맛이 떨어지고 땀이 많아지며 머리가 막지 못한 듯 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어지러운 듯도 하고 도통 몸이 무거워지는 기분입니다. 막바지 여름이라는 계절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저를 위해 신청곡을 올려주신다면 정말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이젠 뭐 막바지 여름이라고 하긴 그렇고 완연한 가을이잖아요. 네, 어떻게 더위는 잘 이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증상은 좀 덜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가을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 무기력함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환절기 때는 아무래도 우리 몸에 뭐 호르몬 변화도 있고 또 이 뭐라 그러죠? 기온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몸이 좀 헷갈리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신청곡을 제가 전해드리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고 하셨는데 신승훈의 어느 멋진 날은 어떨까요?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네, 신승훈의 어느 멋진 날 전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8252님이요. 목디 추석 연휴로 저를 돌려보내주세요. 연휴가 길면 좋은 점이 참 많지만 정말로 끝나고 나서 다시 익숙해지는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주가 정말 바쁘거든요. 추석 끝나고 아주 난리네요. 힘내라고 신나는 음악. 제 마음이 팍팍 들어간 김현정의 멍 부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나 봐요. 연휴 때 너무 열심히 쉬셔서. 그래도 오늘은 또 다시 쉬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좀 위로가 될까 모르겠는데 네, 신청하신 김현정의 멍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280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목디, 이번 달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저는 정말 마음껏 기침을 하고 싶어요. 네? 눈치 하나도 안 보고요. 날씨가 쌀쌀해서 기침을 자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버스 안에서 기침하면 모두 쳐다보네요. 가을인데 앞으로 감기가 걱정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가을에 목이 좀 간지러우시거나 그런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괜히 더 눈치 보이잖아요. 저는 뭔가 증상이 있어서 기침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가을에는 뭐 목이 좀 따끔거린다든지 아니면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하는 거라든지 뭐 천식이어서 그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민감하다 보니까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주변 분들의 눈초리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바람이 눈치 안 보고 기침 마음껏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뭐 지금은 집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의 바람까지 물어보셨어요. 이번 달의 바람이라. 글쎄요. 저는 이 좋은 가을 하늘을 좀 만끽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인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런 10월을 보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임창정의 그때 또다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정오의 희망곡 이제 1, 2부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오의 희망곡 3부는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공개방송 때문에 못 만났었죠. 정오의 2판 4판 김지윤 변호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명절에 재미 삼아서 가족들끼리 화투나 고스톱이나 이런 내기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우리가 돈을 걸고 이런 놀이를 했을 때 이게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건지 김지훈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띄워드립니다. 전주 MBC 우리말 나들이.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말과 글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언어 습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코로나 문제의 해결, 나의 살던 고향, 스스로의 약속. 자주 쓰는 표현이라 딱히 어색한 표현이 없어 보이죠? 각 표현은 일본말 토시를 남용한 건데요. 우리가 남용해서 쓰곤 하는 조사 의는 일본말 조사 노의 흔적입니다. 이 일본어식 표현 의를 많이 쓰면 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따라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 해결, 나의 살던 고향보다는 내가 살던 고향, 스스로의 약속보다는 스스로 한 약속으로 써주면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주 MBC 우리말 나들이 아나운서 모지안이었습니다. MBC FM for you. 99.1MHz 여러분의 전주문화 방송입니다. HLCX 신개념 캐롯 퍼 마일 자동차 보험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NBC FM for you.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나를 알아보니 더 좋다. 내가 지켜주고 싶은데 참 좋다. 설레는 오후의 시작 정오의 희망곡. 정오의 희망곡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보니 M의 써니로 시작했는데요. 오늘 금요일 순서 특별히 이번에 정오의 2판 4판으로 꾸며봅니다. 생활 속 분쟁이 될 만한 법률 상식을 꽁트로 꾸며보고 또 해법까지 찾아보는 정오의 2판 4판 준비되어 있어요. 노래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할게요. 윤미래의 Always 띄워드립니다. 정오의 2판 사판. 네, 정오의 희망곡 일상 속의 법률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해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뵙다가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 공개 방송 때문에 오늘 만나뵙게 됐어요. 김지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일상생활의 소소한 고민과 갈등을 먼저 짧은 꽁트로 만나보고요. 그 속에 법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럼 먼저 꽁트 전해드리죠. 당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그게 나는 이제 분위기상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아니, 우리 부부가 산 지가 얼만데 당신 그렇게 형님 편을 들 수가 있어. 그야 형수님이 멀리서 오셨고 또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훈수를 두자 이렇게 생각한 거지. 훈수 둘 게 따로 있지. 원래 고스톱에는 위아래도 없고 가족도 없는 거야. 근데 당신도 진짜 그런다. 내가 명절에 장보기 다 하고 일도 많이 했는데 고스톱에 편 좀 만들었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대체 뭐? 얼마나 잃었는데. 아니 말도 마. 자기 그 형님 완전 타짜야 그거. 그 부부가 그럴 때는 쿵짝이 아주 잘 맞더라고. 무슨 사기단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얼마를 잃었는데. 거금 12,000원. 피 같은 데도. 난 또 뭐라고. 아니 겨우 12,000원 때문에 그 난리를 피우고 형님 내외대로 가네 못 가네 한 거야? 당신도 참. 자기야, 근데 이 정도 판돈이면 말이야, 이거 완전 경찰 출동감이야.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아예 부부 도박 사기단으로 그냥 아니, 판돈 12,000원에 도박은 무슨. 내가 잃은 돈이 12,000원이라는 거지. 판돈은 한 20만 원 된다고. 점당 1,000원?
아, 10,000원이었나? 아, 무슨 점당 1,000원이야. 내가 보니까 100원인가 그렇더구만. 이 사람 정말 안 되겠네. 나야말로 이거 분해서 안 되겠어. 아,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근데 점당 100원도 나처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도박이라고 할 수 있잖아. 아니, 도박 아니지. 명절에 가족들이 놀이로 한 걸 가지고. 그래? 아, 그럼 점당 1,000원은 10,000원은 이거 신고해도 되는 거야? 신고해 말어. 네, 정호의 이판사판 먼저 꽁트부터 들어보고 구피의 게임의 법칙 들으셨습니다. 얼마 전이 명절이었잖아요. 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었는데 오늘은 이런 추석에 있을 법한 상황을 예로 들면서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명절과 관련한 뭐 법률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잘 모르게 벌초를 하다가 뭐 산림자원법 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고요. 아, 막걸리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재산 얘기를 하던 중에 뭐 상속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명절 불화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뭐 명절 전후에서 이혼 사건이 증가한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런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내용은 도박입니다. 네. 명절에 고스톱, 화투 같은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네. 점당 10원, 점당 100원. 점당 무려 뭐 1,000원인 경우도 있고요. 고스톱이 아니더라도 돈을 걸고 윷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이제 다 도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네. 이제 혹자는 뭐 고스톱을 민속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돈이 걸려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꽁트도 이 주제와 관련된 거였죠. 네네.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가족끼리 좀 명절 때 모여서 네. 이렇게 또 하고 그러세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네. 고스톱, 화투, 뭐 네. 섰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 이쪽 잘 몰라요, 진짜. 네, 저도 잘 그걸 할 줄 몰라서 네. 저희는 가족들끼리 건전하게 저희 영화 봐요. 건전하게 감 따러 다니고 밤 따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슷한가 봅니다. 네, 네, 하지만 비록 저나 뭐 변호사님은 그렇지만 네. 가족끼리 뭐 재밌게 고스톱 한 판 치고 화투 치고 이런 거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때에 따라서 도박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가족들끼리 치는 일시적인 어떤 고스톱 그런 것들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네. 이제 뭐 명절과 관련된 행위 중에서 어떤 거를 다뤄볼까 하다가 이제 이 도박 관련된 걸 잡았어요. 네, 물론 네. 뭐 도박도 뭐 가족들끼리 고스톱이나 화투를 치더라도 그 판돈이 굉장히 크거나 뭐 1,000만 원, 몇 억 이렇게 걸려 있으면 당연히 도박이 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이제 도박, 이 도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네. 무엇이 도박인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도박이라는 것은요,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네. 뭐 즉, 돈을 걸고 고스톱, 화투 등을 쳐서 그 돈의 득과 실을 결정하면 이게 도박입니다. 네. 우연성과 득실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형법 246조에 도박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네. 도박 근데 단 어떤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을 하느냐 아니면 네. 가족들끼리 치는 경우에까지 다 처벌을 하느냐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형법 246조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자, 이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은 원칙적으로 돈을 걸고 고스톱, 뭐 화투를 하는 경우에는 뭐 가족끼리 했다고 하더라도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문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명절에 한두 번 만나서 하는 고스톱이나 화투에 뭐 돈을 많이 건다거나 판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천만 원, 몇 억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죠. 네, 그렇죠. 뭐 그리고 또 이렇게 가족들끼리 조용히 즐기는 경우면 네. 뭐 이렇게 막 몇억 원씩 잃어가지고 가족 간 의가상에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요 네. 뭐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뭔가 뭐 사연이 있어서 그쵸. 뭐 하다가 정말 뭐 가족 간의 빈정이 상해서 네, 고발까지 만약에 이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그러면 가능성도 어떻게 있죠. 되나요? 이 고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수사가 들어가면요 이게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네. 일시적 오락에 해당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시적 오락은 이따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뭐 시간, 장소, 뭐 사회적 지위, 뭐 재산 정도, 판돈,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니까요. 명절에 한두 번 한 것이 정말 도박으로 이렇게 뭐 수사가
진행이 되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많이 없죠. 그렇군요. 네, 오늘 정오의 이판사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궁금한 점 있거나 의견 주실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는 샵 1991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카카오톡은 전주 MBC2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이번엔 거북이의 빙고 준비했습니다. 네, 정오의 희망곡 오늘은 금요일에 다양한 법률 상식 알아보는 코너 정오의 이판사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도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네네. 일시적인 오락행위, 뭐 도박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제 일시적인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 일시적 오락 이건 어떻게 해석되나요? 도박의 시간, 장소, 뭐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 도박자들의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뭐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어떤 모든 경위들을 네.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때 다른 거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요. 네, 뭐 관리사무소에서 1회에 1,000원 내지 4,000원 정도를 걸고 30회 정도 훌라라는 도박을 했던 사건이 있는데 네, 총 판돈이 한 3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네. 이런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일시적 오락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고요. 네, 또 뭐 네. 친구 한 서너 명 정도가 커피값 내기를 위해서 총 40만 원대의 판돈을 걸고 훌라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도박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예. 사례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이 도박자들의 어떤 관계, 네, 뭐 친분 관계가 있는지, 음. 그리고 도박을 하게 된 이유, 음, 그리고 판돈, 그리고 판돈이 뭐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그리고 그 도박자들이 재산을 가진 정도에 따라서 또 판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음. 종합적으로 여러모로 검토해가지고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하긴 근데 우리가 뭐 명절 때 친인척들끼리 뭐 고스톱 치는 거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겨우 해봤자 뭐 점당 100원 정도? 뭐 그 정도 걸고 네네.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뭐 많이 따봤자 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뭐 갑자기 1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판돈이 커진 상태에서 고스톱을 친다? 이건 도박이겠죠. 아, 그러면 가족끼리 여도 판돈이 예. 그렇게 크면 또 도박인 거네요. 도박일 수 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자녀의 다음 학기 등록금을 걸고 내기를 아유. 한다든지, 네. 뭐 큰 집에 타고 온 자동차를 걸고 내기를 한다든지, 네. 그럼 일시적 오락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런 것들은요. 음.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가족들끼리, 일가 친척들끼리 해도 음. 도박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저런 걸 걸고 했다면 실제로 고소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네. 당장 집에 돌아갈 차가 없는데 고소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네. 자, 도박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외국에 나가서 카지노에 가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 나가야 이게 합법이 되니까. 네네.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나가서 도박을 하면 이게 괜찮은 건가요? 예, 이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외국 카지노를 가는 분들을 이제 주변에서도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외국 가서 도박하더라도 도박은 범죄입니다. 아, 예, 뭐 우리나라는 뭐 저기 강원도에 있는 곳 외에는 카지노 출입이 허락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외국 가서 원정 도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형법은 일명 속인주의라고 이제 해가지고요. 네. 외국 법으로 범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법으로 범죄인 거를 외국 가서 저지르면요, 저 범죄로 처벌이 됩니다. 아, 그럼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네네. 네, 그렇게 자유롭진 않은 거네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되는데 다만 네, 형법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 오락에 해당된다면 뭐 처벌이 되진 않겠죠.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휴가여서 네네.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거기서 잠깐 이걸 경험해 보려고 한번 그렇죠. 해봤다 싶으면 그건 또 도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조금 어렵죠. 그런 음. 부분은요. 네네.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우리 뭐 유명인들 해외에서 원정 도박하고 그런 거 기사 나고 하면 처벌되는 것까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일시적 오락이 아니라 이제 해외 원정 도박을 마음 먹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 뭐인들의 사례가 많이 보도되곤 하는데요. 네네. 뭐 경우는 뭐 이런 경우는 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뭐 많게는 한 수십억 원씩 해외에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뭐 밝혀진 게 수십억 원이니까 뭐 수백억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뭐 실제 있었던 사례들이 좀 많은데 네네. 뭐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을 해요. 네. 자기 돈이 없으니까 네. 회사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필리핀을 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수십억 원. 뭐 엄밀히 말하면 자기 돈이 아니니까 마음껏 쓴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업무상 횡령이랑 같이 처벌을 받아서 형량도 좀 높았고요. 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도박 전과가 있는 분인데 네. 뭐 필리핀에 머물며 도박을 했어요. 네. 한 2억 원 정도를 이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해서 뭐 징역이 선고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렇네요. 네. 단순 도박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예, 뭐 상습적이지 않고 단순 도박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네. 이제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네. 뭐 어느 경우든 초범이면은 벌금형 또는 뭐 상습이더라도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초범인데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건 드물고요. 네. 이제 그렇겠네요. 예, 예. 우리 영화 네네. 타짜 보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화투는 이제 대부분 사기 도박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만약에 도박을 하긴 했는데 이게 또 알고 보니까 사기 도박이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게 사기 도박 관련된 유명한 판결이 있는데요. 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편하게 각색을 해볼게요. 네네. 사기 도박단이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네. 돈도 많아 보이고 오늘 좀 저 사람의 지갑을 털어야겠다. 그래서 도박단이 이제 합심을 해서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놨어요. 네. 처음에 1시간 동안은 그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표적으로 잡은 사람이 정상적인 것 마냥 정상적인 도박인 것 마냥 서로 잃고 따고를 반복을 하다가 네. 뭐 1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이제 도박을 하다 보니까 그 표적이 된 사람도 피해자도 좀 흥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판돈이 높아지고 음. 그때부터 한 2시간 정도 몰아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기 도박단이 한 사람을 뭐 지갑을 탈탈 턴 사건이에요. 네. 그럼 사기 도박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상대방이 내 패를 다 알고 있고 이길 수가 없죠. 네. 돈을 다 잃었어요. 네. 뭔가 이상해서 사기 도박으로 고소를 합니다. 네. 이건 좀 이상하다. 네. 고소를 했어요. 이게 각색한 사실관계예요. 여기까지 가요. 네. 1심과 2심에서는요. 처음 1시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도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박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도박죄를 적용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후 2시간 정도는 사기 도박이잖아요. 음. 그거에 대해서는 사기 도박단에게만 사기죄를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해요. 아, 사기죄가 이게 선고가 된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억울하잖아요. 사기 도박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네. 근데 도박하긴 했는데 이거 사기 아니냐. 사기 당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 대법원에서는 사기 도박 행위에 중점을 두고요. 사기 도박이 일어난 일련의 행동 속에선 다 사기죄고 네. 처음에 1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도박을 했더라도 그것은 사기죄에 포섭이 되니까 사기죄의 어떤 실행행위에 포섭이 되니까 따로 도박죄를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기 도박 피해자가 도박죄로 처벌받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면책을 받은 거죠. 그렇네요. 네. 근데 하마터면 그냥 같이 도박죄로 처벌받을 뻔한 그렇죠. 거네요. 고소를 해가지고 사기 도박인 것이 확실히 밝혀질 수 있다면은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게 뭐 도박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사기죄로 고소하는 게 현실적으로 몇 억을 잃은 사람 입장에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기 도박이 아닌 경우 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사기죄의 일련의 어떤 하나의 실행행위라고 판단을 했지만 네. 좀 도박 행위가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앞에 도박 행위까지 밝혀져서 네. 도박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자백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큰 나 각오를 도박하는 해야죠. 사람이다. 네. 이렇게. 네, 그렇겠네요. 자, 오늘 도박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99.1MHz 여러분의 전주문화 방송입니다. HLCX NBC FM for you. FM for you. 99.1 네, 정오의 이판사판 오늘은 김지윤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박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네,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도박에 관한 얘기들을 했는데 뭐 친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끼리 일시적으로 오락행위, 뭐 서로 친밀감을 다진다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뭐 점당 한 10원, 100원 이런 어떤 도박을 하는 것들은 용인이 될 수 있어요. 용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외의 도박 행위들은 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그게 도박에 빠지게 되면은 그게 중독성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한번 땄을 때의 희열감을 또 느끼기 위해서 네. 자기가 이제 그 수렁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뭐 게임 자체를 네. 뭘 특히 걸고 하려고 하는 걸 별로 워낙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어떻게 빠지게 되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좀 시작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답이라고 할 수 예. 있겠죠. 네, 자 오늘은 도박과 관련한 이야기 정오의 이판사판에서 김지훈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다시 만날게요. 네,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엑소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몬스터. 엑소의 몬스터에 이어서 트레인의 Hey Soul Sister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엔 준비된 우리 문화 소식까지 전해드릴게요. 전주미술관에서 국제교류전을 개최합니다. 2020 국제교류예술가 모집으로 선정된 작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 전라북도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전시 기간은 10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주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되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전주미술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문화원 주관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에 참가팀을 재공모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미술 작품을 조성하거나 주민 참여의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고자 추진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무주문화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JTL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A Better Day. 네, 뉴 호트 클럽의 메디슨 들으셨는데요. 이제 정오의 희망곡 금요일 순서도 마칠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오늘 쉬고 있는데 내일도 이제 주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선물 같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주얼리의 어게인 준비했어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